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아이고 들어오느냐. 시청 중 멤버가 없다. 좋았어. 자 갑시다. 자 앞서 누구 외우라고 그랬어? 누구 뭐 외우라고 했어? 뭐? 요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 꼭 외우라고 했죠? 네. 명기나 기억나요? 네. 그렇지. 저기는 이름 뭐라고? 종원. 아 종원이. 종원. 그래. 가은 친구 종원이. 종원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렇지. 재빈이도 외워야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해볼 거야. 자 여기 줄게요. 네. 지우자. 그 다음은 3. 세 번째는 이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알아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알기 위해서 뭐를 도입할 거냐면 바로 어떻게 써볼까? 이 순간 열평. 어떻게 써볼까? 그렇지. 이걸 안 써보자. 짜잔. 자, 이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식이죠. 그래서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을 합쳐서 우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게 만약에 가역 조건이다. 이라고 하면 얘를 어찌 표현할 수 있냐면 요게 0. 가역 조건의 뜻이 유니버스의 엔트로피 변화가 0. 이걸 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바로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 저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맞죠?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t분의 dq 서라운딩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맞죠? 네. 왜냐면 어디를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요만큼을 요렇게 쓰는 걸로 외우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네. 그리고 나면 얘를 다시 어찌 바꿔 쓸 수 있느냐? t분의 dq 시스템. 자, 그래서 어디로 치환했냐면 마이너스 dq 서라운딩 요거를 q 시스템으로 바꾼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 치환의 관계에서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밑에 이 근거는 얘를 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를 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정의 고립되니까. 제일 비슷했어요. 전력까지 이거지. 영거치. 연력학 제1법칙을 다른 말은? 에너지 보죠. 이 에너지 보존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에너지 보존 내가 이거 써준 적 있지 않나? 자, 시스템 서라운딩 더하기 뭐임? 유니버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스템의 열량, 서라운딩의 열량은 우주의 열량. 맞죠? 맞죠? 이때 에너지 보존이라 하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게 에너지 보존이에요? 0. 이게 0인 게 에너지 보존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전 우주의 Q가 0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걸 전 우주에 열이 없다는 말인가요? 이유. 전 우주에 열이 없다는 말인가요? 전할. 자, 전 우주에 열이 없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가까이 있는 별 중에 태양이라고 있잖아요. 걔 두근두근하잖아요. 근데 전 우주에 열이 없다 라고 하면 이상해요? 너무 당연해요? 너무 이상한 거지.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전 우주의 무엇이 없다? 열량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Q라고 쓰는 건 엄밀한 의미로 열이라기보다는 열량의 변화량을 Q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꼭 기억하세요. 좋아. 이하나, 태용아, 민찬아, 태화야 소리 잘 들려요? 네, 지금 배터리 때문에 마이크를 연결 못했거든요. 충전 때문에. 소리 잘 들려요? 지금까지 소리 잘 들렸어요? 들을만해요? 네, 잘 들려요? 오케이. 이게 약간 마이크를 안 쓰면 소리가 약간 좀 이게 울려가지고 느낌이 좀 안 좋은데 배터리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요 논리를 전 우주의 열량 변화가 0이다. 이걸 다른 말로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0이니까 시스템의 열량 변화하고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죠? 언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죠? 언제? 가역일 때. 가역이라는 조건을 걸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역을 영어로? 가역을 영어로. 바로 레바시브. 레바시브. 가희가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혹시 가희 지금 네이티브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영어 잘하는 혹시 탄자니아? 소말리? 거기 영어 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뭐 아빠가 외교관이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말리아 내전 나기 전에 막 탈출해서 그때 태어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소말리아 내전 나서 막 탈출하고 그 얘기 알죠? 몰라요? 그거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도. 뭐지? 특수작전. 응. 핵심 전사. 응? 알지. 뭐라고 택시운전사? 제발. 아니 그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아니 그 소말리아에서 택시 타고 탈출해 우리나라까지? 제발. 실력이 아닌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소말리아라는 내전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무정부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말리아라는 나라의 최고 산업이 뭐예요? 해적. 해적이에요, 해적. 이정재가 만든 거. 이정재가 모가디슈. 그 류승환 감독의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있죠. 그 소말리아의 수도가 모가디슈인데 그 모가디슈에 있었던 대사관들이 다 탈출한 거예요. 왜냐면 내전 나니까 다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가장 직접적 신호가 뭐예요? 무조건 전쟁이다. 전쟁의 직접적 신호.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면 무조건 그 나라는 전쟁 나는 거예요. 무조건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의 신호. 대사관 철수요.
다른 나라 대사관 직원들 집에 가잖아요. 그럼 100% 전쟁이에요. 100% 전쟁이에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게요. 전쟁은 무조건 계획적이에요. 계획적. 전쟁은 무시무시한 계획을 통해 하는 겁니다.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일 전쟁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겠어요? 그럼 전쟁의 징후는 이미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첩보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주변에서. 근데 대사관이 떠난다? 진짜 전쟁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내전이 벌어지면서 이 대사관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그때가 80년대인지라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상당히 좀 불안전할 때였어요. 80년대라서 대한민국의 체계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대사관 직원들이 탈출을 못했었던 거죠. 실화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느 나라 대사관도 탈출을 못했느냐? 북한이요. 아, 북한 대사관도 탈출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전쟁통에 그 북한 대사관에 있던 직원들하고 이렇게 다 우리나라 대사관을 피신을 온 거예요. 거기서 무려 6개월을 같이 살았대요. 네, 6개월 같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도 지원이 못 온 거지. 워낙 멀리 있고 군사 지원이 안 되는 거 힘든 거지. 우리나라도 군사 지원 못 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그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들하고 북한 대사관 직원들하고 김치도 담가 먹고 그 대사관 직원이니까 그 대사관 외교관들의 가족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외교관 파견하면 가족도 다 가거든요. 여기 그냥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부인들의 뭐 애기들의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6개월 동안 모여가지고 막 진짜로 가족처럼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김치도 담가 먹고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동고동락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이탈리아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해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게 그 류승환 감독의 모가디슈라는 영화예요. 모가디슈가 그 소말리아 수도거든요. 그래서 그 소말리아는 그 사건이 1980년대에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상태예요.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나는 그 사건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대한민국의 대사관이 공격을 받는 건 뭐가 공격받는 거랑 똑같죠? 네, 본토가 공격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북한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럴 경우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뛰어 직접 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쳤고 그 탈출시키는 타이밍이 놓쳤어요. 놓쳤으면 이미 그 소말리아에 있는 방군들이 막 총 쏘고 막 거기 대사관 직원은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쟁 군사작전을 해야죠. 근데 안 해. 군사작전을 해야죠. 직접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알겠어요? 실제 군사작전을 해서 구출해 와야죠. 근데 8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그럴 만한 국력이 없었던 거예요. 허울만 외교관이지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외교관인 거죠. 그건 북한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 와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짠하지만 우리도 짜증나지만 북한 쪽도 짠한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북한도 거기 군사작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외교관인데 그 전쟁통에 거기서 막 중대사에 이러고 있으니 나는 그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실제 그 국가는 군사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제일 잘하는 나라. 미국이지 뭐 미국은 뭐 끝장납니다. 그건 알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면 가지 않았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다 살았어요. 한 명 빼고. 한 명이 그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이렇게 직원들을 다 싣고 운전에 오다가 그 반군인지 정규군인이 쏜 총에 그 북한 쪽 직원이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운전하다가. 북한 쪽 직원이 총에 맞아 그때 한 분 돌아가셨어요. 나머지는 다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기회가 되면 봐요. 영화 보면 나쁘지 않아요. 볼만해요. 자, 지금 그래서 어떻게? 근데 가이가 하도 영어를 잘해가지고 본투비 본인 또 하는 줄 알아요.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에너지 보존을 통해서 얘를 이렇게 바꿨어.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건 가역적일 때지. 근데 가역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레바시블. 그래서 이거 가역이다라는 표시를 여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역을 여기다가 RET
REV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거지. 무슨 말 알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된다? 양변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분의 반대 과정은 미분이겠죠? 그러면 이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인티그럴. dq 레버시브 over t. 저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그죠? 이 논리를 꼭 배워주기 바랍니다. 됐다. 아, 밑에 나는 파스 볼까 있는 거. 내가 준 프린트에 구멍이 뚫려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내 프린트에 뚫렸지? 근데 그 살색 테이프 그 파스였구나. 네. 자 어쨌건 자, 이 수식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수식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역적인 경우 가역적인 경우에서만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알아낼 수 있는 것 같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누면 그게 엔트로피인 거죠. 그 뭐냐면 그 그냥 차원 분석만 하면 차원 분석을 통해서 그냥 열량을 온도로 나눈다. 그게 엔트로피를 구하는 방법이다는데 이 열량이 반드시 어떤 조건의 열량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의 열량이죠? 바로 가역 조건에서만이 측정된 열량으로 이 값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과정이 가역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모든 과정이 가역이 아니라면 가역 버전이 아닌 열량은 이 수식에 활용될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가역적인 경우에만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알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야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요게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것과 함께 이제 또 물리학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연료값 제2법칙하면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쓸데기는 없어요. 별 쓸데기는 없는데 한 번씩 문제에 저거 한번 써봐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언급은 할게요. 자, 클라우지우스는 사람 이름이죠. 엔트로피를 정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엔트로피를 정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클라우지우스예요. 그죠? 아까 이건 증명할 수 있는 수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우는 수식이라고 했어요? 이 수식을 정의한 사람이 클라우디우스예요. 그죠? 볼츠만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죠? 네. 볼츠만은 엔트로피를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그죠? 엔트로피라는 것을 어떻게 전 우주적으로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느냐를 생각해낸 게 볼츠만이고 처음에 엔트로피를 정의한 사람이 클라우디우스예요. 그 사람과 관련된 이니퀄러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등가. 이니퀄러티. 부등식이요. 부등식이요. 자, 이겁니다. DS 유니브는 DS 시서템 더하기 DS 서라운딩. 자, 이거 맞죠? 이거 맞죠? 맞죠? 이거 쓰시고.
자 그러면 요거 쓰지 마세요. 요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계산된 전 우주의 엔트로피는 만약에 그 변화가 이거다. 그럼 이거 무슨 변화야? 이거 뭐야? 비자부활적 혹은 불가능.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 우주의 엔트로피를 역으로 되돌리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요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요거는 음수가 아닌 것. 이게 가능한 변화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가능한 변화. 전 우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 그래서 아예 양수가 돼버릴 때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예 양수가 돼버릴 때를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고, 0이 될 때를 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혹은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음수에 대한 반대말로 가능한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도 있는 변화가 이렇게 표기가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ds 시서템은 그렇다면 마이너스 ds 서라운딩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다시 마이너스 dq 서라운딩 over t 됐죠? 왜냐면 이게 서라운딩 엔트로피 정의니까요. 그러면 얘를 다시 또 어떻게? t분의 dq 시스템 이 과정은 무슨 법칙이 적용되고요? 에너지 보존이 적용되고요. 알겠죠? 이런 형태로 양변 적분을 한 게 바로 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시스템을 띄워버려. 알겠죠? 자, 요 수식하고 요 수식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하고 이게 차이가 뭐예요? 뭐가 붙어 있어요? 가역. 가역이 있을 때만 이 표현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가역이 어디? 가역이 없죠. 가역이 없으면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등호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클라우지우스 이니퀄리티예요.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가역일 때만 등호고 가역이 아니면 부등호 관계만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라도 이거 가역일 때만 진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등호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부등호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니까 가역일 때만 알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2.4 한 장 넘기시면 102페이지부터 소개가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카르노 사이클 되겠습니다. 자, 카르노 사이클 물리 시간에 배운 적 있어요? 네. 물리 시간에 배우고 난 다음에 시험에 바로 나왔죠? 네. 중요한 주제겠어요? 안 중요한 주제겠어요? 엄청납니다. 이 카르노 사이클은 아마 인류 문명,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인류 문명의 근원이 되는 그 이론입니다. 이 카르노 사이클이 없었다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비행기, 휴대전화 이런 거 100년 늦게 왔을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 정도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카르노 사이클은 거기 내 교재 10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103페이지까지 쭉 설명을 해놨거든요.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을 지금 좀 하기는 그렇고, 왜냐면 이제 이렇게 화학 시험에는 요거 관련해서 막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생님이 학교에서 하신다라고 하면 요 내용을 보면 되는데, 화학 시간에는 카르노 사이클을 직접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결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만 한다고요? 결과만 살펴보자. 자, 그러면 카르노 사이클은 우선 첫 번째 1 뭐냐? 가역, 수,
순환 과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노 사이클을 연구하다가 어부지리로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엔트로피는 상태함수구나 를 카르노 사이클 연구로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엔트로피가 상태함수임을 알아낸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태함수는 뭐냐면 경로에 무관하게 현재의 상태로 그 함수값이 정해지는 함수를 상태함수라고 하죠. 상태함수란 말 들어봤죠? 들어봤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가 뭐냐 그걸로 바로 뽕 함수값이 정해지는 거. 그런 걸 모두 다 연력학에서 상태함수라고 하는데 여기 또 상태란 말이 있네요. 상태는 뭐임? 상태가 뭐임? 정말 이거 뭐라? 아니 상태가 뭐임? 상태가 뭐임? 바로 PVNT의 정보셋을 상태라고 해요. 그 대상에 PVNT를 모아놓은 걸 그걸 상태라고 정하는 거예요. P가 뭐예요? 압력, V는 부피, N은 물질량, T는 온도. 즉 그 대상에 현재 압력이 얼마냐, 부피가 얼마냐, 물질량은 어떻게 되고 온도가 어떻게 되지? 의 그 정보를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PVNT 어디서 많이 봤어요? PV는 NRT에서 봤죠? PV는 NRT 수식 이름이 뭐예요? 수식 이름이 뭐예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무슨 말 되겠어요? 상태란 이 정보 셋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압력도 있고 부피도 있고 뭐 질량도 있고 온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치를 쏙 넣으면 값이 규정되는 거. 그걸 상태함수.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과 나중 상태가 같다면 비가역 변화건 가역 변화건 그 변화량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처음과 나중 상태가 같다면 비가역적으로 변했건 가역적으로 변했건 그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다. 그게 상태함수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역 과정을 가정하고 구해놓은 엔트로피 변화 시스템은 비가역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를 꾹꾹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카르노 사이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죠?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해.
썼어요? 더 썼어요? 그렇다면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4. 자, 2.4에서 그렇다면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아, 3.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바로 경우에 따른 엔트로피 계산. 첫 번째 1.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 자, 이제 외워야 할 수식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 싹 외우셔야 됩니다. 연력학은 내가 공부해본 결과 느낌이 외국어랑 같습니다. 외국어의 특징은, 외국어 공부의 특징은 아무리 외워도 계속 까먹는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외우지 않으면 절대 공부할 수 없다. 왜냐면 단어를 모르고 그거 나라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 연력학에 대한 것도 내가 진짜 이 나이까지 30번 이상은 공부한 것 같아요. 계속 까먹은 돼. 계속. 나도 까먹는다는 거예요. 계속 보기 해서 30번 정도 보니까 한 30 중반 때부터 더 이상 복습하지 않아도 머리에 남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30 넘어서야 아 이제 내가 좀 이걸 외웠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연력학을 배웠죠. 배웠지만 거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내 경험으로는 자꾸 까먹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나올 수식을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되겠죠? 계속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요식, 이 상황에서는 요식, 툭툭툭툭 수식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1,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 자, 1, 뭐부터 해볼 것이냐? 델타 E. 델타 E가 뭐죠? 이 내부 에너지. 이상기체는 뭘까요?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이게 저번에 했잖아. NCVT. 그렇지. 그렇지. NCV 델타 T. 잘했어. 완전 잘했어. 그래서 내가 이 수식 어쩌라고 그랬어? 이 수식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NCV 델타 T.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등온 과정이라고 했죠. 등온. 그러면 델타 T가 얼마예요? 0.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0. 맞죠?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라고? 그러면 이때 이 W 2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의 정의는 마이너스 인티그럴 dx dv. 이때 조건을 하나 걸어보죠. 가역이라고. 자, 가역이라고 조건을 걸면 이게 뭐로 바뀌죠? 바로 그냥 압력으로 바뀌죠. 그래서 가역 조건에서는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같아집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다시 한번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압력을 뭐로 바꿀 수 있죠? V분의 nRT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nRT를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왜? 지금 무슨 조건입니까? 등온입니다.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온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nRT가 바깥쪽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이때 적분 구간을 정해주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V1에서 V2까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마이너스 nRT 로그 V1에서 V2. 바로 그 유명한 이상기체의 가역 등온 과정에서의 일변화죠. 알겠죠? 엄청 유명한 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3 Q는 내부 에너지 빼기 1이잖아요. 무슨 법칙에 의해서? 연력파 제1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가 없고 2를 여기 구해놨으니까 쟤를 저기에 넣어주시면 nRT 로그 V1에서 V2. 다만 요 수식을 쓸 수 있는 건 어떤 과정에서? 가요. 그래서 지금 이 수식은 가역 과정에서의 연령 변화라는 걸 명심하라. 알겠죠? 자, 그러면 드디어 네 번째 델타 S 시스템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델타 S 시스템을 구하면 자, 정의가 dq 레버시블 오버 t. 자,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왜죠? 등온이라서. 자, 그러면 미분한 걸 다시 적분하면 원래 걸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얘는 t분의 q 레버시블 인데 이 값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러면 nr 로그 V1에서 V2. 됐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의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에서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뭐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자, N은 뭐예요? N. 물질 몰수죠. R은 기체상수. 이 두 개는 사실 막 변해요. 보통 정해져요. 보통 뭐 일몰이라고 하니까 막 다 정해지잖아요. 그럼 결국 뭐만 알면 엔트로피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피 변화. 부피 변화만 알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놀라웠게도 등온 과정에서 V2 오버 V1만 같다면 비가역 과정에서도 델타 S 시스템은 이러합니다. 왜? 엔트로피가 무슨 함수니까? 엔트로피가 무슨 함수입니까? 상태 함수. 그죠? 상태 함수. 그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암기. 외워. 조건도 외워. 이상기체 두고. 알겠죠? 이것을 그거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고등. 자, 여기 줄게요. 지금 봅시다. 그 다음은 1, 2 두 번째는 등원이 아니면 무슨 말이야? 등원이 아니면 무슨 말이야? 변호.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고요. 온도가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단열 과정도 변온 과정의 한 과정이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원래 정의가 요거라는 거예요. 저거.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자, 어디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열량 부분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N이 뭘까요? N 몰수요. C가 뭘까요? 비열이요. DT가 온도 변화요. 저거의 온도 변화. 알겠죠? 그러면 이때 보통 비열은 마구 변해요. 보통 비열은 일정해요. 네, 그러니까는 상온 부분에서의 비열은 거의 일정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주 극도로 온도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극저온이라고 하면 비열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대충 상온 근처 영역에서는 비열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모든 물질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가정을 하느냐? 비열이 일정하다. 그 가정을 하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적분 구간을 T1에서 T2로 규정을 하면 NC 로그 T1에서 T2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비열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앞서 배운 것에 의한 비열은 몇 가지? 두 가지. 무슨 비열, 무슨 비열? 바로 요렇게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CB와 CP 각각 뭐예요? 얘는 정적 비열, 얘는 등압 비열. 그래서 현재 주어진 과정이 압력이 일정하게 변했느냐,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하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그때의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만약 이상기체의 경우는 저기에 있는 CV와 CP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정적 비율하고 등합 비율의 관계가 C 플러스 더하기 R 하면 같아지죠.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하면 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CB가 만약에 2분의 3R이다. 그럼 CP는 2분의 5R, 뭐 2분의 6R이다. 2분의 7R, 뭐 2분의 5다. 그럼 2분의 7R. 뭐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제시는 이 수식도 가역 과정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가역, 비가역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가역, 비가역 무관하게 다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요. 뭐만 똑같게 변하면? 온도만 똑같게 변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엔트로피가 무슨 함수니까? 상태 함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온도가 일정할 땐 이 수식이잖아. 온도가 변할 땐 이 수식이잖아. 그죠? 그러면 온도가 변하는 거하고 온도가 안 변하는 거하고 다른 경우에서는 뭐가 있을까? 없잖아. 이게 모든 경우의 수식. 이게 바로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모든 방법이에요. 다른 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 외워. 알겠어요? 외워. 그래서 문제를 딱 보는데, 받아보는데, 아,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구하라 이거지. 자, 그러면 딱 뭘 봐야 돼? 온도가 일정한가? 온도가 변한가 살피는 거야.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가열기건 비가열기건 엔트로피는 무조건 거야. 알겠어요? 자, 온도가 변한다고 돼 있네. 그러면 가열기건 비가열기건 엔트로피는 무조건 이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다른 경우도 있어 없어? 없어. 외우면 끝이야. 알겠죠? 외우면 끝이고 안 외우면 못 풀어. 그래서 이렇게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시험들에서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가 옥스터디 책에 있는 연습 문제인데 108페이지 연습 문제 7번 있을 거예요. 108페이지 연습 문제 7. 자, 108페이지 연습 문제 7 찾았어요? 108페이지 연습 문제 7 찾았어요? 네. 자, 이 108페이지 연습 문제 7 내가 칠판에 이게 쓰는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108페이지 연습 문제 7 요거 할 수 있으면 웬만한 엔트로피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죠? 108페이지 연습 문제 7 자, 해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네, 복습 더 풀고 있어요? 자, 보자. 준이야, 고마워 형. 오, 이것은 연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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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하나 남는다. 누구 갖다 주고 싶은 사람? 아무나 만나는 사람. 알았죠? 자, 보자. 오, 나 이렇게.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잘 풀었어요? 다 잘 풀었어요? 자, 보시면 이게 처음이니까 그냥 이니셜
그다음에 최종이니까 파이널 이라고 해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이런 연력학적 문제를 풀 때는 그 뭐 물론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지만 연력학 문제를 풀 때 기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정보가 올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중요한 정보. 연력학 문제를 풀 때 이런 그래프가 있고 기하학적으로 중요한 정보. 바로 온도예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 등온선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등온선? 등온선? 자, 등온선을 그 연력학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압력을 Y축, 그 다음에 부피를 X축에 그릴 때 이 nRT 부분이 이게 상수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등온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거 수학 시간에 배운 y 이퀄 x분의 k 요런 꼴의 분수함수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PV 그래프가 나오는 연력학 문제에서는 등온선을 우선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등온선이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25도씨와 100도씨를 비교하면 어디가 고온이고 어디가 저온이에요? 딱 봐도 이게 저온이고 이게 고온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고온의 온도를 뭐 T 파이널이니까 TF 얘를 처음이니까 T 이니셜 TI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그러면 20도에 25도에 맞는 뭐가 있을 거냐면 이런 식의 25도씨 등온선이 있었을 거고 그 등온선 위에 어떤 점이었던 거야? 누가? 얘 처음 상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알죠? 반면에 최종 상태는 100도씨죠. 그럼 얘 역시 뭐가 있을 거냐면 y 이퀄 x분의 k에 이런 식의 100도씨 등온선이 있었을 거라 이런 말이지. 그 위에 어떤 한 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처음에서 요 최종으로 예쁘지가 않아. 요렇게 변하는 거잖아. 이렇게 변한 거잖아. 그런데 엔트로피는 경루함수야 상수함수야? 상대함수야. 상수함수는 이제 저기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상수함수는 언제나 상수니까 그럼 좋겠다. 상수함수는 상태함수.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이 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 경로가 뭐냐에 무관하잖아. 즉 경로를 아무리 다른 거 갔다가 와도 똑같이 오면 값이 달라도 똑같아. 똑같지? 그럼 이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경로는 꼭 정해진 대로만 경로를 움직여야 돼. 경로를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경로를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 편의상 이 부분을 편의상 미드포인트, 중간점이라고 새롭게 정합시다. 이거를 M은 미드포인트 얘를 M으로 쓰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또 다른 상태를 하나 가져갑시다. 그래서 얘를 처음에서 최종으로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서 이어해가지고는 미드포인트로 움직인 엔트로피 변화 델타 S1 그리고 미드포인트에서 최종 상태로 변한 엔트로피 변화 델타 S2 뭐만 아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가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누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여서 델타 S 지금 구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델타 S1에 델타 S2를 더한 거야. 그럼 결국 얘를 구하라는 얘기는 따로따로 거기서 더해라. 알겠죠? 그 의미겠죠? 그러면 이 따로따로의 경우의 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희야. 가희 힘들죠? 가희 다 되게 10분밖에 안 남았어. 가희. 가위가 가위. 가위를 발전시킨 학문이 뭐예요? 그게 사이언스예요. 사이언스. 이게 어근이 뭐다? 시저예요. 진짜요? 예. 시저예요. 가위. 진짜요? 예.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사이언스의 핵심은 뭐예요? 사이언스의 핵심은 자르기죠. 자르기잖아요. 과학의 핵심이 자르기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예요? 병원이죠. 병원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뇌외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사실 머리가 아프면요, 내가 가서 사실은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아픈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픈 게 중요한데 병원에 따가서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좀 아픈 듯해요. 하면 갑자기 병원에서 내 머리를 잘라가지고는 이거를 그 머리만 다루는 교수한테 갖다 줘. 그럼 그 교수는 나의 다른 부분 봐, 안 봐? 안 보지. 어디만 봐? 여기만 봐. 이해했어요? 내가 만약에 소화가 안 되는 듯해. 그럼 갑자기 어디가 아프세요? 소화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럼 갑자기 거기 인셉션에서 그러시군요. 내 배를 푹 잘라. 그것만 들고 소화기 내과 교수한테 갖다 줘. 소화기 내과 교수는 그것만 봐. 무슨 말 알겠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사이언스라는 게? 사이언스의 핵심은 전체를 중요한 부분으로 잘라서 작은 부분만 관념하는 게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생각해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사실 분리돼 있어. 절대 분리될 수 없어. 분리될 수 없잖아. 분리될 수 없지만 화가 따로 있지. 생물학과 따로 있지. 그게 사이언스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사이언스라고요. 그래서 사이언스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없어. 그래서 사이언스가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의학은 사이언스야, 사이언스 아니야. 한의학은 사이언스가 아니야. 왜? 한의학은 자르지 않아. 왜 자르지 않느냐? 머리가 아프지? 머리가 아픈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머리가 아픈 원인은 3만 가지쯤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머리가 아픈 원인은 아무도 모른다. 여기 있어요. 원인이 3만 가지쯤 된다는 얘기는 머리가 아픈 원인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진짜 머리에 뇌종양 같은 게 생겨서 진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머리에 이유가 있어서 머리가 아픈 건 이건 거의 죽을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고 대부분 3만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율로 머리가 아픈 게 어디냐면 소화불량. 소화가 잘 안 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머리가 아프면 내 머리만 잘라서 뇌외과 의사한테 보내요. 아니면 신경외과 의사한테 보내요. 그런데 한의사는 머리가 아프다 라고 하면 전체를 다 봐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젯밤에 뭐 드셨어요? 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한의학이에요. 그래서 한의학은 나쁜 의미로 사이언스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동양의 체계는 서양 체계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서양 의학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한의학이 효과적인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양 의학으로 예를 들면 한의학으로 절대 치료 안 되는 게 뭐예요? 한의학으로 절대 치료 안 되는 거.
항생물질학이에요.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와 세균과 관련돼서는 한의학이 매우 약해요. 왜냐하면 항생물질을 직접 합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연계에도 항생제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연에서 한의학에서는 자연에서 항생물질을 추출하지 않아요. 왜 추출하지 않아요? 추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한의학은 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추출한다는 게 자른다라는 행위랑 같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은 그런 물질들을 추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만 효과가 있는 항생물질학이 없어서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응급의학에 약해요. 응급의학. 예를 들면 갑자기 총 맞았어요.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칼이 찔렸어요.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칼이 딱 찔려서 팍 빼는 순간 내장 흘러나오고 거기로 이제 폐혈증 세균이 들어붙기 시작하죠. 이걸 한의학은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사이언스가 다루지 못하는 건 뭐예요? 바로 생활에 의한 병이에요. 오랜 히스토리에 생긴 병. 오랜 히스토리에 생긴 병. 첫 번째 당뇨, 두 번째 암, 세 번째 재생불량성 균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치료법이 여기 있다 없다? 존나게 많아요. 존나게 많아요. 왜냐면 한의학은 자르지 않아요. 자르지 않아. 방금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아파요 하고 오면 의사가 하는 말이 어제 뭐 드셨어요? 아니면 평소에 술 많이 드세요? 아니면 차가운 거 많이, 이거 히스토리를 물어요. 히스토리를. 그게 한의학이에요. 그러니까 당뇨, 암, 히스토리 때문에 생기는 거죠. 갑자기 내가 건강해, 갑자기 암 걸,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존나게 담배 피고 술 처먹고 하니까 암 걸리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체계가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도한테 칼이 찔렸어요. 한의원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때는 어디 가야 돼요? 이 사이언스에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인생을 족같이 산 것 같아. 막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맨날 넷플릭스 보다가 막 새벽에 자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해가지고 막 갑자기 속이 위궤양이 생겼어. 그때 어디 가야 돼? 그때는 여기 가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이언스 쪽에 가면 여기 생긴 위궤양이 나의 유전적 문제 때문에 생긴 위궤양인지 내가 존나게 잘못 살아서 생긴 위궤양인지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한다고요. 치료법이 달라요. 알겠어요? 치료법이 다르다고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왜? 과학을 많이 공부를 안 해와서 그래. 과학을 많이 공부해야 알 수 있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사 말이라고 하늘같이 떠맡들면 안 된다고. 왜? 의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으니까. 해야 알 수 있는 사실이야.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난 웬만한 의사보다 공부 잘했게 못했게. 잘했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의사보다 내가 훨씬 공부 잘했을 거 아니에요. 난 웬만한 의사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물론 나의 자만심일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도 계속 공부하는 걸 멈추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나는 진짜 죽을 병 와서 걸려도 이건 의사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 되는 거죠. 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올바르게 책임지고 싶기 위해서. 알겠죠? 가위 싸는 싸겠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느냐? 자, 슬쩍 답만 써주면 이건 뭐예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등, 온 과정이죠. 맞나요? 네. 등온 과정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과정이에요? 등죠. 변온 과정이죠. 아. 우리는 등온 과정과 변온 과정의 엔트로피 구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전부 알아요. 등온 과정 엔트로피 변화 뭐예요? NR 로그 V 이니셜에서 V 파이널. 됐죠? 더하기 변온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는 뭐예요? NC 로그 T 이니셜에서 T 파이널. 끝!
알겠죠? 알겠죠? 다만 지금 변원 과정은 뭐가 일정해? 뭐가 일정해? 부피가 일정하죠. 부피가 일정하니까 요 자리는 변원인데 부피가 일정하니까 요 비열만 뭐로 바꿔주면 돼요? C, V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V, I가 뭐예요? V, I가 첫 번째 부피가 뭐예요? 0.5, VF는 1, 구해 못 구해요? 바로 구하죠. 첫 번째 온도는 25도, 나중 온도는 100도를 무슨 온도로 바꿔서? 켈빈 온도로 바꿔서 넣어주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CB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지금 알곤이라고 했으니까 단원자 이상기체 분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CB는 2분의 3R이라고 써주면 다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다르게 어떻게 계산해 볼 수도 있겠어요? 다르게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되지 않을까요? 저래도 달리 나와야 되겠어요? 똑같게 나와야 되겠어요? 똑같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미드 포인트를 어디로 잡는 거예요? 이쪽으로 잡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변원 과정이죠. 변원 과정에 관련된 엔트로피 변화 뭐예요? 요거. 다만 이때는 뭐가 있죠? 압력이 일정하니까 요 자리에다가 뭘로? CP.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과정? 등온이니까 뭘로? 요거. 다만 부피를 새로 구해야 하지. 요 부피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이 부피 사실은 구하는 게 불가능해. 충분히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지. 피부인 에너지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지. 요게 새로운 V의 이니셜, 이게 새로운 V 파이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무래도 요렇게 풀면 이걸 굳이 구해야 되잖아. 귀찮지.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편한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이래도 되고 요래도 되고. 아까 얘기했죠? 엔트로피를 구하는 모든 수식이라고. 외워야 돼. 오케이. 됐다. 그리고까지. 좀 지는 거네요.